지난번 미국이 한국의 핵 무장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하자 주변국들이 모두 긴장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한국 정부가 또 다른 신무기를 공개하자 이번에는 전 세계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이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에 맞춰 독자적 핵 무장을 할 수도 있으며 미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다트머스대 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드, 데릴 프레스 두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까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북핵의 고도화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핵 무장만이 이를 해결할 방책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한미 동맹이 강력한 지정학적 힘에 의해 찢어져 문제에 처해 있다며 이를 구제하는 방법은 한국이 워싱턴의 대다수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독자적 핵 무기고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들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 핵 무기고를 획득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핵무기 개발이 한국을 지금의 방식보다 더 안전하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고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힘과 영향력을 휘두르는 영내에서 어떻게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느냐는 또 다른 장기적 안보 문제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란 얘기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핵확산금지 조약 NPT 가입국인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처럼 국제적 따돌림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핵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법적이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면서도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NPT의 10조가 정확하게 오늘 한국이 직면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NPT 10조에서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린드 교수와 프레스 교수는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과 한국에 대한 위협은 분명히 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 반응일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이들은 한국은 어쩌면 이미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인의 70%가 이런 움직임을 지지한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서울의 새 잠수함들은 흔치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일본 등 주변국 현지 언론들은 한국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그 파급력이 상당해질 것이라며 오히려 역으로 주변국들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예를 들면 G7과 같은 주요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이 주요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견제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이 발표된 지 불과 하루 만에 한국은 또 다른 신무기를 공개했습니다. 이 신무기가 공개되자 전 세계 외신들은 한국이 군사력에 작정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눈길을 끄는 물건 하나가 전시됐습니다. 바로 미국 공군의 미래 무인전투기 사업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XQ-58A 발키리의 축소 모형입니다. 미 공군은 인간이 직접 조종하는 전투기로 수행하기에는 위험한 항공작전에 투입하고자 저가 소모성 항공기 기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용 드론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착륙해 비행하고 아군 통제소가 지정한 표적을 공격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유인 전투기와 함께 운용되는 드론은 로열 윙맨으로 통칭됩니다. 윙맨은 전투기 편대에서 장기를 엄호 지원하는 요기를 뜻합니다. 충성스러운 동료기로 직역할 수 있는 로열 윙맨은 본래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호주와 함께 개발하던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 언론이 유무인 복합 운용 시스템의 무인 전투기에 로열 윙맨이라는 명칭을 워낙 자주 쓰다 보니 일반적인 표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요 선진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성능을 평가할 주요 지표도 무인 전투기 운용 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F-35A와 연동하는 LCA-8를 더욱 발전시켜 6세대 전투기 PCA, FAXX와도 연동할 계획입니다. 영국 템페스트, 프랑스 독일이 공동 개발한 FCAS, 일본 F3 역시 고도의 인공지능과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이용한 유무인 복합체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6세대 전투기 개발 트렌드의 4.5세대 전투기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KF-21이 그 주인공입니다. 당초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기존 F-16을 대체할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했습니다. 다만 최종 확정된 설계 형상이 미국 F-22와 유사의 스텔스 개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청과 카이가 KF-21을 진화적 성능 개량의 6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미래형 전투기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현재 KF-21은 120대 도입이 확정된 블록 1과 블록 2 이후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능력을 갖추는 블록 3 개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군 내부에서 제작한 유무인 전투 임무기 복합체계 제하 영상에서
KF-21을 향후 한국형 발키리와 함께 운용할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영상 속 한국형 발키리는 KF-21 대당 4대가 배속되는 편제로 운용됩니다. 지상 표적 공격은 물론 공대공 임무 수행까지 가능한 다목적 무인 전투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F-21과 한국형 발키리의 조합은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까요? 미 공군 LCAAT 사업에서 유력 후보 XQ-58A 발키리가 선정되고 한국이 XQ-58A를 직도입하거나 면허 생산한다고 가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KF-21 1대와 한국형 발키리 4대로 이뤄진 한 개 편대만 출격해도 북한의 전략군사나 미사일 여단 하나를 괴멸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폭탄이 표적을 공격하도록 설정하면 무인기 4대로 구성되는 한국형 발키리 1개조는 32개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한 개 전투기 편대는 4대의 전투기로 편성됩니다. 유인 전투기 4대가 각각 4대의 무인 전투기를 이끌고 출격하면 한 개 전투기 편대의 무인 전투기는 총 16대입니다. 이 같은 파급력이 알려지자 주변국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반응이 가장 격렬했는데요.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초토화하려 한다. 지금이라도 국제적 왕따를 시켜야 하는 건 아닌지. 핵무기 관련 내용 이후에 바로 공군 무기를 공개했다는 건 무기 개발의 진심이라는 소리지. 특히 한국이 발사했던 수중 SLBM 미사일은 일본이 사정권이다. 저들이 북한만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긴장해야 한다. 저들은 언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민족이다. 미국이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용인한다면 좋을 대로 해라. 다만 그럴 경우 중공의 국제질서 도전에 대해 불평할 자격은 없다. 한중은 국제규칙을 경시하는 의미에서 같은 묶음의 나라입니다. 미국은 중공의 도전을 억제하려면 한국의 생태도 나무라야 하며 일본 또한 물론 그럴 것이다. 한국이 법을 무시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중에 한일 관계를 좋게 하려 한다면 기시다 씨는 그 시점에서 끝이다. 기시다 씨가 끝나면 다음엔 다카이치 씨가 와야겠지. 기시다 씨도 그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떠내려가지 않을까 불안하네요. 미국이 중재해준 안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이웃나라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바이든 씨, 당신이 당사자라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시다 씨가 능동적으로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선다면 국내의 지지를 잃고 속공으로 실각할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은 제멋대로입니다만 기시다 씨도 그렇게 바보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산 조선 동란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제대로 된 가르침을 부탁합니다. 국제법쯤은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교양을 가진 인민을 만들어주세요. 일본은 선거로 제재와 보복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았다. 말 안 들으면 기동적으로 금융, 경제, 반도체, 인적교류 금지를 당장 실행하시죠. 지금까지 한국의 신무기 개발과 관련된 소식을 접한 주변국 및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